진짜 나왔대. 에이, 웰스처럼 금방 끝나겠지. 학생들은 등교 수업 대신 온라인 원격 수업을 듣고 있는데요. 이제껏 경험한 적 없는 상황이지만 이런 변화가 미래 교육의 디딤돌이 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12일 국제노동기구에 따르면 코로나19로 학교가 봉쇄된 기간 동안 청년 10명 중 7명이 교육에 지장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코로나19는 청년들의 정신건강에도 영향을 미쳤는데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비대면 교육의 장기화로 학력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달 28일 열린민주당 소속 강민정 의원실에 따르면 6월에 치러진 수능 모의평가 시험은 비교적 쉽게 출제된 편이었습니다. 그 결과 이전에 비해 국어, 수학, 영어 영역에서 90점 이상 비율이 증가했는데요. 그러나 40점 미만 비율도 함께 증가했습니다. 상위권과 하위권의 비율이 증가했고 중위권의 비율은 축소된 것이죠. 양극화라고 충분히 볼 수 있는 것이 중위권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그 교사의 도움을 많이 필요로 해요. 네, 이 중위권 학생들이 특히 문제가 커졌고 학생들의 심리 방역에도 빨간불이 켜졌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미래통합당 김은혜, 정의당 강은미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느끼는 삶의 만족도는 크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청소년들의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는 코로나19 이전 6.41점에서 이후 4.14점으로 떨어졌습니다. 학생들은 학업 및 진로의 불투명성 등을 이유로 힘듦을 호소했는데요. 최대한 사회적 거리두기 기본 지침에 맞추어서 지역사회의 공부방이랄지 온라인 학습센터 이런 것들을 조금 만들어서 거기에 성인 온라인 학습 도우미를 좀 배치를 하고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도 학교하고 손을 잡고 나서주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 직장 학부모들에 대해서도 학생들 온라인 학습 도우미로서 부모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손실 부분은 국가가 보전해 주는 걸로. 딱 뭔 말하면? 설마 기억 못하는 거 아니야? 그치. 코로나로 인해 체육 시간에 생긴 불편함 중에 가장 힘들다고 느끼시는 것이 무엇인가요? 코로나를 처음 겪어봐서 이제 비대면 수업이 맨 처음 이제 시작이 됐는데 학생들의 동작을 직접 교정해주고 만나서 이야기해줄 수 없는 점이 가장 좀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학생들이 화면 속에서 나를 만나야 되기 때문에 학생들이 어떠한 동작을 어떻게 수행했는지 즉각적인 교정이 너무 어려워서 빠르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 부분이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럼 코로나로 인해 이루어진 원격 수업의 장점과 단점을 한 가지씩 꼽아주시나요? 장점은 학생들이 제 수업에 들어오면 컴퓨터 화면에 얼굴이 거의 30명의 학생의 얼굴이 한 번에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많은 학생을 제 한눈에 한 번에 담을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었던 것 같고, 단점은 아까 말했다시피 모든 학생을 직접 보고 한 명씩 코치해 주는 게 조금 더 효과적인데 그러지 못해서 그런 부분이 좀 단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체육 수업 시간에 단체 활동을 넣을 수가 없으실 텐데 그로 인해 협동심을 기를 활동이 없어서 아쉽지는 않으신가요? 그렇죠. 또
개인 간의 거리도 뛰어야 되고 방역 수칙도 지켜야 되기 때문에 팀 스포츠보다는 개인 스포츠를 위주로 많이 수업을 해야 됐어서 그런 부분이 조금 어려웠고, 이제 좀 더 차츰 시간이 지나서 풀리게 되면은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중점적으로 지도할 계획입니다. 그 체육대회 담당을 체육 선생님들이 하신 걸로 아는데 그때 가장 걱정된 점은 무엇이었을까요? 일단 항상 가장 걱정되는 거는 학생들의 안전이죠. 코로나로 인해서 호흡기 질환의 전염에 대한 걱정도 있었고, 또 체육대회는 몸을 쓰고 친구들끼리 경쟁을 막 하다 보니까 승부욕이 막 불타오르거든요. 그래서 너무 과도한 승부욕으로 또 친구들이 다치지는 않을까, 이런 부분을 좀 걱정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학생들에게 수업 시간에 이건 꼭 지켜줘 하는 게 있으실까요? 코로나가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 좀 더 진정되고 모두 건강하게 체육 수업 활동을 할 수 있을 때까지 마스크를 좀 잘 착용해 줬으면 좋겠고, 올 때 체육 수업에는 교과서가 따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교과서 대체할 수 있는 체육복, 운동화를 꼭 잘 착용하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코로나로 인해 입시 시간에 학생들을 통제하는 것에서 가장 힘들다고 느끼시는 무엇인가요? 일단은 옆 사람과 대화를 한다거나 음식을 같이 나눠먹는다거나 하지 않아야 되는데요. 그런 거를 하는 학생들이 종종 있어서 그런 부분이 조금 어려운. 두 번째 질문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예전보다 더욱 위생을 신경 쓰실 것 같은데 가장 신경 쓰이는 것은 무엇인가요? 일단은 아무래도 일단 코로나가 우리 음식 쪽에서는 비말 감염 때문에 마스크를 벗어놓은 상태에서 음식을 먹다 보니까 최대한 감염이 되지 않도록 급식 전에 한번 방역을 하고 또 급식 중간중간을 계속해서 우리 방역을 하고 또 급식이 끝나고 나서 다시 한 번 또 방역을 하고 최소 하루에 3번에서 4번까지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생긴 방역 지침 등으로 이런저런 좋은 것 같다 하시는 게 있을까요? 일단은 식사 중에 대화를 한다는 거 그런 점들이 오히려 더 좋은 점이 있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학생들에게 바라시는 점이나 이런 거 꼭 지켜줘야 하는 게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세요. 선생님들이 곳에 앉아서 최대한 대화를 하지 않고 음식을 한 다음에 다시 마스크를 끼고 다시 이제 나가시는 게 그렇게 방역 수칙을 좀 잘 지켜줬으면 그런 마음입니다. 감사합니다. 노동계가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지금보다 18.9%에 오른 1,890원을 제시했습니다. 저성장 고물가에 소득이 낮은 계층은 상황이 갈수록 악화하는 불평등이 심해진 만큼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건데 경영계 역시 고물가를 들어 난색을 표하며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김광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불평등 해소를 요구하며 노동자들이 도로를 행진합니다. 물가 상승을 놓고 경영계는 최저임금 동결의 이유로, 노동계는 정반대의 논리로 인상을 주장하는 겁니다. 5년 전에 최저임금
6,470원 할 때 그때 계란값이 3,000원 언저리였습니다. 계란값은 10,000원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계란 인상값 또 못 따라가는 것이 우리 최저임금 현실입니다. 불평등과 양극화, 노동계가 규정한 우리 사회의 모습입니다. 지난해 기준 하위 20%의 월 평균 소득은 181만 원으로 상위 20%와의 격차가 5배 넘게 벌어졌고 부동산 자산 격차는 훨씬 크다며 최저임금 인상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합니다. 상위 20% 부동산 재산은 12억 3천만 원입니다. 하위 20% 부동산 자산은 490만 원입니다. 자산 격차가 251배가 차이 납니다. 밀란이 일어나지 않은 것이 이상할 지경입니다. 실제 직원을 고용한 자영업자는 전체 660만 명 가운데 130만 명뿐이고 자영업자가 진짜 어려운 건 재료비 상승과 임대료 부담이라며 인건비만을 앞세워 자영업자와 노동자가 최저임금 동결과 인상을 놓고 반대쪽에 서 있는 것처럼 대결 구도를 만들어선 안 된다고 압박했습니다. 오히려 자영업자에게 맞는 적재적소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입장에서는 식자재 가격이나 임대료가 제일 부담이 되고 최저임금 부분은 제가 지금은 주말에만 알바를 쓰고 있기 때문에 이들은 또 노동계도 자영업자도 모두 코로나19 이후 어려워졌지만 대기업은 유보금이 크게 늘었다며 불평등 심화의 근거로 제시합니다. 이들은 오는 24일까지 충남에 이어 세종으로 최저임금 인상 여론 형성을 위한 도보 행진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코로나가 심한 시기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식당에서 알바하는 것이 무섭지 않으셨나요? 네, 좀 무섭긴 했습니다. 친구들이랑 이모님이 코로나 걸리면 가게에도 피해가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좀 힘들긴 했죠. 거리두기 규칙을 지키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셨나요? 안심전화번호인가? 그걸 손님들이 다 찍으면서 들어가고 그랬죠. 마스크도 쓰고 그랬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경제적으로는 어떠셨나요? 경제적으로 당연히 힘들었죠. 매출이 코로나 전보다 한 반 이상, 많게는 3분의 2 정도가 줄었어요. 매출이 줄면 우리처럼 매출에 프로테이지를 먹는 사람들은 기본적인 매출이 뜨지 않으면 상당히 소득에 문제가 많겠죠? 네. 일하는 동안 불편한 점은 없으셨나요? 코로나 때문에 불편한 점? 일단 백화점 쪽은 고객들을 약간 신뢰나 감성 터치로 고객들한테 다가가는데 마스크를 씀으로써 이제 고객들을 인상을 인지를 못하는 경우가 좀 많아졌죠.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상의 같은 경우는 얼굴 피부톤과 이게 맞아서 구매를 해야 되는데 거의 마스크 때문에 상당히 좀 불편을 호소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코로나에 걸리셨을 때 가게 운영은 어떻게 하셨나요? 코로나 걸렸을 때 좀 난감했죠. 일단 직원 스텝이 고정적으로 한 명이 있긴 한데 제 공백이 적어도 2명 정도까지는 커버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다행히 S 백화점이 문을 닫을 때랑 맞물려서 그쪽에 제 G사에 근무했던 스텝 사원이 매장에 투입이 돼서 그 공백을 좀 메꿀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에서 자가에서도 이제 저희는 전산 업무라든가 이제 유선상으로 커뮤니케이션이 다 될 수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그런 걸로 좀 제 공백을 메운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 지원금을 지급하였는데 도움이 되셨나요? 네, 당연히 도움이 됐죠. 네. 너무나 감사하게도
작지만 뭐 세금이 상당히 저희는 매출의 10%를 내야 되는 상황인데, 솔직히 이제 뭐 알바하는 정도의 이제 급여를 가져가다 보니까 이제 세금이 마이너스 되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그때 적절하게 정부 지원금으로 나와서 그걸로 많이 메꿨던 것 같아요. 코로나가 잠잠해질 때마다 새로운 변이가 계속해서 등장하였는데 그때 심정은 어땠나요? 맨 처음에는 단기간으로 끝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이게 6개월이 지나가면서부터는 이제 장기화 되겠다라는 생각에, 일단 우리도 3명 직원에서 1명이 일단은 다른 데 자리가 나서 그쪽으로 이동을 시키고, 이제 2명이서 운영을 하는데, 그래도 비수기가 적어도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면은 6개월을 버틸 수 있는 자금이 생기는데, 이게 너무 비수기로 계속 가다 보니 좀 힘들었죠. 네. 근데 이제 상황이 그렇게 장기화를 될 때마다 그냥 빨리 지나갔으면 하는 바람이었고, 뭐 그래도 오프뿐만 아니라 온라인을 운영하는 매장들도 있는데, 저는 그 중에 이제 온라인을 운영하는 매장이었기 때문에 오프는 줄었지만 온라인 고객들이 또 이게 매출이 상승하면서 그래도 저는 좀 되게 죽을 만큼의 힘듦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너무 장기화되면서 매장을 저희가 막 그렇게 접고 싶다고 해서 접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닌데, 본사나 이제 백화점에서 이제 협의가 돼야 빠질 수 있는 매장이었지만, 그래도 그냥 저는 유지를 좀 했던 것 같아요. 이제는 마스크 쓰는 것이 일상이 되었는데 마스크를 안 쓸 때와 비교하여 지금은 어떤 문제나 불편한 점이 있을까요? 이제는 당연한 거고, 근데 이제 고객들을 인상을 정확히 이게 파악이 안 되다 보니까 이제 다시 재방문했을 때 그런 약간 놓치는 부분들. 근데 다행히 뭐 고객들이 이제 그 전에 왔었는데 라고 이제 다시 어필을 해줌으로써 이제 기억을 상기시켜서 이제 다시 또 재구매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고, 그래도 마스크를 안 써서 좀 더 위험한 것보다는 고객이나 나나 서로를 위해서 마스크를 쓰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지금은 듭니다. 아무래도 위생 관련해서 각별하게 신경 쓸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어떠하신가요? 일단 뭐 뿌리는 소독도 이제 고객이 많이 왔다 갔을 경우는 공기 중에 분사도 하고, 그리고 뭐 이제 그 마른 티슈나 뭐 이런 걸로 고객들이 많이 잡는 뭐 손잡이라든가 뭐 행거라든가 뭐 이런 데는 한가할 때마다 닦는 것 같아요. 근데 뭐 그게 일상이니까, 사람이 많다고 해서 이제 무섭거나 이런 거보다는 그냥 내 위생 관리를 내가 철저히 하는 거, 그래야 이제 고객도 좋고 우리 가정에도 좋다고 생각을 하죠.